저희는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과 남한에 계신 한국의 남성분들과의 만남을 주선을 하는 남남북녀 북한 여성 세터민 전문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언젠가는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갔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남성분들이 북한 여성분들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저희랑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이런 회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북한에서 왔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처지에 있는 이제 그런 여성분들을 또 한국에 살고 계신 이제 한국 남성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면 좋은 일이고 해서 시작해서 하게 됐어요. 좀 이런 발상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처음에 남한에서 이런 회사를 시작하셨을 때 여성분 회원들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성 회원들을 찾으셨는지. 저 자체가 세터민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모든 매체로 광고는 다 나갑니다. 뭐 탈북 여성 전문 결혼 정보 회사라고 해서 광고가 나가면 이제 여성분들이 그런 광고를 보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 회사가 한 5년 이상이 되다 보면 그 중에는 이제 성원이 되신 여성 회원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성원 되신 분들이 주변에 같이 넘어오신 탈북 여성분들을 이제 저희 업체로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점점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됐죠. 한국에 지금 탈북 여성분들이 많은가요? 지금 현재 3만 명이 넘게 와 있어요. 그 중에서 80%가 여성분들이세요. 그 중에서 또 80%가 혼자 오신 20, 30대 여성분들이세요. 혹시 왜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은지도 아시나요? 북한에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해요. 첫 번째로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탈북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요. 그 이유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려고 하면은 다 돈이 들잖아요.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 없이 넘을 수가 있는 거죠. 브로커가 중간에 있어서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여성분들이 돈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넘어오냐? 후불제로 넘어와요. 이제 한국에 오면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까지 마치면 정착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돈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그 돈이 바로 브로커 비용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북한의 결혼 문화 중에 좀 특별한 게 따로 있나요? 전통적인 결혼 방식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현 시대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조금 다른 점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결혼 전에 사실 뭐 아닌 말로 100명의 결혼 상대를 맞선을 봐도 그게 문제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맞선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한 번 만났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랑 그냥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얘기는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까다롭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 게, 제가 만약에 가입을 했을 때 매칭을 해주실 수도 있는지. 이제 그 프로필 신청서라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세한 정보를 적어 주시면 우리 이제 선생님에 맞는 상대분이 어느 정도 나이대에 어떤 여성분이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제가 드릴 수는 있어요. 요건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할 때 작성을 하는 프로필 신청서예요. 프로필 신청. 네, 신청서인데 이 정보가 여성분한테 공유가 될 거예요. 프로필을 상대 여성한테 보냈을 때 여성분이 오케이 하는 분으로 주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함, 고향이 어딘지, 자택 주소, 현재 살고 계신 주소, 직업 정도, 직장명, 그리고 이제 형제관계, 몇 남 몇 녀 중 몇째신지, 재산 정도, 학력 정보, 키, 몸무게, 혈액형, 용모, 종교, 주량, 흡연, 취미, 특기, 성격, 연봉, 연수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면 차종까지. 이게 그냥 제 프로필을 적는 건데 되게 뭔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뭔가 제가 프로필을 작성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프로필은 처음 봐요. 네. 그래서 되게 뭔가 적기도 되게 위축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면은 뭐 주실 수 있는 팁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나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한국에서 맞선 보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북한 얘기는 많이 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세터민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억양이 조금 사투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혹시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냥 알아들은 것처럼 하는 게 예, 좋겠죠. 예.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은 씨 맞으시죠? 여기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같은 김 씨네요.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해서 여기 오신지. 저 지금 5년 차예요. 5년이요? 네. 근데 사실 5년이면은 그 전에는 항상 이제 말투라든지 이런 게 그 북한 말투를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5년 만에 이렇게 그게요. 제가 말투가 아직 좀 서툴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가끔 이제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할 때마다 전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해요. 아, 이런 억양으로, 이런 톤으로 얘기하면 될까? 북한 쪽에서는 어디 지역에 살다 오신 거예요? 평양은 평양인데 영성구역이라고 진짜 제일 끝쪽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거양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양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평양이라고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냉면이잖아요. 아, 냉면. 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어,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기도 했어요. 거기는 뭐 사실 냉면 말고 또 특별한 게 있나? 거의 여기랑 먹는 음식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도 또 이렇게 지방마다 자기 그 특산물 같은 그런 게 다 있지만 평양 같은 데서는 보면 거의 다 먹는 음식 짜장면도 다 똑같고. 네. 저 여기 와서 치킨 빼고는 좀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먹는 음식이. 근데 음식의 맛이 조금 틀린 것 뿐이지 여기 있는 거 다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 대표님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만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처음에 그 유니코리아라는 거 알게 되시고 가신 거예요? 네, 추천해가지고 이제 여기 대표님이 되게 그런 거 잘 이제 인연을 잘 만들어 주신다고 회원도 꽤 많고. 프로필을 딱 볼 때 선호하는 좀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그런 특징들 아니면은 거기에 프로필에 나와 있는 사항들 중에 요거는 좀 더 무게를 두고 더 중요하게 봤다 이런 거는 좀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프로필에 그렇게 많이 공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은 거기 없거든요. 조건적인 거는 좀 많이 안 따지는데 일단 네, 남자 키랑은 좀 보는 것 같아요. 키요? 키에 170 넘어야 돼요. 170 넘나요? 아, 네. 무조건. 되게 그래도 큰 욕심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보통은 80 이상을 보잖아요. 하긴 뭐 키만 보는 게 아니기도 하니까요. 네. 같이 대화하고 탈북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그러니까 남자는 일단 저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성향 이런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5년 전에 오셨을 때는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진짜 막막하고 뭘부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것도 막막하고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와서 한참 동안 그냥 집에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딱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진짜 엄마랑 떨어졌구나. 이제 어떻게 다시 만나지? 진짜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조금 많이 외로웠죠. 북쪽에 계셨을 때도 네. 남자친구가 있으셨나요? 네,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거기서 어땠어요,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운동선수였거든요. 어떤 운동? 복싱. 복싱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는 연애를 하면은 똑같아요, 여기서 하는 거랑? 조금 여기보다 더 가부장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가 엄청 우선적이고 우리 세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을 때고 우리보다 조금 윗세대는 그냥 남자가 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엄청 무뚝뚝하다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 들어와서도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은 있으세요?
사귀어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엄청 자상하고 엄청 진짜 연하였거든요. 저는 그 친구한테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으로만 아니고 그 친구가 많이 배려해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생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인용해가지고 아 이제 다른 사람 만나면 나 그런 거 좀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표님 본인도 결혼하신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들을 때가 제일 난감한데,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어떻게 보면 거의 바로 이 일을 시작한 거다 보니까 아직 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조만간 저도 결혼을 해야죠. 그럼 대표님도 가끔 회원들 보실 때 뭐 이상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예. 보시다 보면은 네. 매칭 해주기보다는 네. 내가 그냥 대신 근데 나가서 네. 있고 싶다 그렇죠. 이런 적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회사는 공적인 거고 제 결혼 문제는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하시고 분명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회원과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표님도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셨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어떤 계기로 넘어오게 되셨고 뭐 몇 살 때 넘어오게 되셨나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19살, 20살 한창 내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런 갈망이 저는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장 선택할 수 없어요. 직업의 자유도 없고 언어의 자유도 없죠. 심지어 복장의 자유도 없어요. 정말 어린 19살 청춘 어린 나이에 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뭐 후회하느냐? 후회하진 않아요. 물론 부모님 그립죠. 네, 부모님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너가 선택한 길이고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그럼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나요? 그건 이제 통일이 되거나 이제 뭐 자유롭게 남과 북이 오고 갈 수만 있다면 그날이 오면 보겠죠. 그렇지 않고 만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또 목숨을 걸고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럼 이제 저는 다음 목표가 궁금해지시는데 네. 혹시 따로 다음 목표가 있으세요? 이제 요즘에는 되게 사명감 같은 거를 갖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북한 여성은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고 남한 남성은 남한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연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저는 작은 통일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남한과 북한이 이게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제가 만나게 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거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목표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그때는 자유롭게 남과 북의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을 대비해서 열심히 지금 제가 작은 통일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